부화지위를 향해 가는 내가 과연 부화지위의 자격이 있는가? 나에게 부화지위는 뭘까? 부화지위를 향해서 갈 때 놓치는 수많은 것들이 가까이 그 가치는 또 무엇일까? 그래서 인생을 어디를 위해서 내 삶의 시간들을 어디다 좀 배정을 좀 많이 할 것이냐라는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예술의 그 기능은, 예술이 언제나 아름답지만은 않아. 예술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인 얘기들이야. 우리가 삶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내라는 개념보다는 삶에 있어 내가 어느 한쪽 방향밖에 못 보고 있는 내가 여러 방향을 볼 수 있는 나로 바뀌기를 바라는 거야. 그게 더 커. 그러니까 이렇게 삶의 여지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알랭 드 보통 참 글 잘 써. 그리고 참 날카롭고, 나는 알랭 드 보통의 많은 책들 중에서 불안 이 책 참 좋은데 크게 반발되지 않는 글을 써. 그리고 나 잘났다도 아니고 수긍할 수밖에 없는 논리를 자꾸 피니까,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상당히 보편적인 희망들을 주니까, 이런 책들을 보면서 조금 토론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문맥들을 과연 너희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들이 들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끔씩 철학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떤 문장들을 이렇게 내가 물어보면 정말 생각보다 너희들이 너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많아. 문장의 논리도 그렇거니만 그 어떤 경륜이나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 그래서 전혀 내가 기대하는 바의 수준만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럴 때 좀 아쉽지. 이 문장을 응용할 수 있는 우리의 지적인 확대가 굉장히 좋은 문장들이 있는데 이걸 전혀 써먹지 못할 때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성공이라는 거, 실패라는 문제들이 무엇이냐라는 걸 가지고 알랭 드 보통이 계속 퀘스천을 던져주고 있어. 여기서 어떤 힌트를 얻냐면, 나는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어. 나이가 이제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과 실패라는 개념에 내가 빠지지 않는 게 목적인 것 같아. 어떤 면에서 내가 일생을 사는데 나라는 존재가 되게 유니크한 존재잖아. 너희들 다 하나하나 귀한 존재잖아. 근데 왜 나는 자꾸 일반인 속에다가 넣어서 나를 이렇게 대비하려고 하느냐라는 생각을 해는 거지. 그러니까 성공 실패라는 개념이 이미 머릿속에 들어와 있잖아. 우리가 이거 되게 좀 위험하고 멍청한 일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난데 여러 사람들이 그냥 어떤 목적하에서 혹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나 군중이나 군집들이 만들어낸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개념 속에 나를 넣고 거기서 내 인생을 판단하는 거지. 실패 성공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를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돈을 벌려고 막 뛰어다니는 게 과연 그 대신 놓치는 거가 아깝다는 생각은 안 해보나? 그래서 인생을 어디를 위해서 내 삶의 시간들을 어디다 좀 배정을 좀 많이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좀 생각하는 시간들이 좀 되기를 바라는 거지. 알랭 드 보통이 접근하고 있는 예술의 그 기능은, 예술이 오직 아름다움의 표현만은 아니야. 신미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미를 보는 눈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 미를 바라보는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런 기질, 본성, 능력 이런 거로 표현될 수 있지만, 예술이 언제나 아름답지만은 않아. 예술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인 얘기들이야. 지금 알랭 드 보통이 다루고 기대하는 바는 우리가 삶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내라는 개념보다는 삶에 있어 내가 어느 한쪽 방향밖에 못 보고 있는 내가 여러 방향을 볼 수 있는 나로 바뀌기를 바라는 거야. 그게 더 커. 혹은 내가 처하고 있는 환경을 예술이라는 도구로 다르게 볼 수 있는, 혹은 내가 좌절하고 있는 것들을 예술을 통해서 위안받거나, 혹은 내 생각이 뭐 틀렸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거는 뭐 옳고 그름 선하게 이렇게 가름길을 예술이 하고 있잖아. 그것보다 훨씬 더 포용적이지.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개념들이 좀 많이 있어. 슬픔은 슬픔대로, 아름다움은 또 극히 아름다움대로, 뭔지 모르는 그것도, 뚜렷한 것도 그것도, 뚜렷하지 않은 것도 그것도, 그런 개념들을 아직 잘 못 느끼는 것 같아. 이제 너희 세대나 너희들의 그동안의 경험들이, 마음들이 너무 굳어있다. 예술을 자꾸 어떤 학문적인 영역하고 동일시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예술이라는 영역은 어떻게 보면 이게 동등선에서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난 봐.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이렇게 놓지만, 이 예술이 인간에게 갖고 있는 것은 그들과 이렇게 수평선에서 있는 또 하나의 분과적인 개념이 아닌 거지.
그렇게 출발을 일단 좀 해야 된다는 면에서 조금 그렇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고, 이제 여기 나오는 수많은 작품들, 문학 작품부터 뭐 특히 또 알랭 드 보통이 다루고 있는 그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들을 보면 조금 지적으로 너무 열등감이 생기지 않냐? 그렇게 볼 때 얘들이 이런 공부를 해서 만들어지는 세계는 어떨까? 삶을 바라보는 눈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 그래서 문득문득 나오는 그들의 레퍼런스 보면 어떤 때는 가슴이 철렁철렁해. 나 안 본 건데.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이 속에 뭐가 있길래 얘가 이런 소리를 하지? 그러니까 알아듣는 척은 끄떡끄떡 하는데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양심의 소리도 좀 있고, 또 어떻다가 가끔씩 또 읽은 게 나오면 또 반갑기도 하고, 잠깐 순식간에 좀 뭔가를 동등시해보는 작업을 또 심리적으로 하기도 하고. 자, 제인 오스틴은 뭐 셰익스피어 이후에 가장 지금 영국이 자랑하는 그런 인물이지. 맨스필드 파크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그 주인공, 엄청나게 가난한 상태에서 부잣집 그 친척에 들어가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온대. 어떤 생각을 해? 만일에 지금 맨스필드 파크의 얘기를 알랭 드 보통이 끌어가는 그 어느 뭐 한두 페이지의 얘기를 통해서, 만일에 안 봤다면 알랭 드 보통이 진행하는 그 논리들을 어떻게 봐? 그냥 알랭 드 보통의 일반적인 관점이라고 보는 거, 아니면 내가 사는 내 생각을 한번 반추는 해봐? 자, 만약에 맨스필드 파크를 안 봤다. 그런데 맨스필드 파크에 알랭 드 보통이 굳이 그 2권짜리 책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왜 그런 주제를 알랭 드 보통이 꺼집어서 얘기를 끌어가고 있을까? 그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 나는 왜 알랭 드 보통의 불안을 너희한테 소개할까? 무슨 목적하에? 이렇게 우리가 한번 토론 주제들을 좀 확대시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어떤 변화들이 안 생겨? 그러니까 마음속의 변화들이? 삶을 사는데 부자들의 세계를 이렇게 보고, 부자들의 세계가 아닌 빈자들이나 소외된 사람의 세계를 한번 이렇게 소재상으로 옮기는 거에 그칠까? 우리가 살아가는 내 생각에 대한 한번 이렇게 반추해 보는 거지. 부와 지위를 향해 가는 내가 과연 부와 지위에 자격이 있는가? 나에게 부와 지위는 뭘까? 부와 지위를 향해서 갈 때 놓치는 수많은 것들이 가까이 그 가치는 또 무엇일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가능하겠지. 그래서 표준 렌즈를 도덕 렌즈로 바꾸는 역할도 물론 하고, 또 예술은 우리의 시각을 좀 많이 확대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현미경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고도의 망원경이 되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가지고 있지, 예술의 역할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의 비극에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비극의 조건을 얘기하는 것 가운데, 우리 주인공들이 우리 본성에 충분히 내재되어 있는 일시적인 또는 현실적이거나 감정적인 약점, 하마르티아라고 표현되는, 바로 오디푸스 왕이 갖고 있는 이런 감정적인 약점을 통해서 분노를 못 이기고 아버지를 죽이게 되는 거잖아, 노인네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마르티아라는 것, 이것으로 인해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많아. 일시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현실적이게 나오기도 하는, 감정적으로 나오기도 하는 그 약점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하마르티아. 그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비극. 내 친구에게, 내 자식에게, 내 와이프에게, 내 남편에게, 내 상사에게, 내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는 나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그런 하마르티아를 썼을 때 만들어지는 갑자기 다가오는 비극, 아니면 후에 다가오는 비극. 어떻게 볼 거냐. 또 오디푸스 왕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다 갑자기 운의 역전, 페리페티아라고 표현하는, 잘 나가다가 확 바뀌는 운. 이것들은 항상 내재하고 있는 거야. 내가 늘 얘기하잖아. 우리들이나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들은 왜 왔는가를 좀 생각해 보라 했잖아. 특히 좀 잘 나가거나 지금 직장이나 어디서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 하마르티아나 페리페티아가 나한테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막상 왔을 때 나는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문제들이 우리를 언제나 감싸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지. 내 감성적이나 감정적인 순간적인 것 때문에 내가 판단을 잘못할 수 있다는 것들을 오디푸스의 왕을 통해서 깨우쳐준다고. 우린 그 생각을 안 하고 살아. 비극이 확 다가왔을 때 이 일을 어쩔고. 그래서 이제 이런 예들을 하나씩 좀 이렇게 보는 거지. 이 책 그림 중에서 어떤 게 조금 마음에 들어? 조금 이렇게 계속 바라보게 되는 거, 조금 더 눈이 가는 거.
각자가 좋다고 느끼는 게 왜 좋다고 느끼는지들을 잘 좀 설명해 낼 수 있어야 돼. 자,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한두 마디씩 물어보면 그게 드러나잖아.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그 성의 지붕은 어떤 느낌 드러나나, 이런 거 보면. 왜 이렇게 하늘을 크게 그렸을까? 이 화면 전체에서 하늘이 차지하고 있는 게 거의 60% 정도가 되는잖아. 통상 알고 있는 구도에서도 많이 벗어나 있어, 그지? 성의 지붕이 한쪽으로 몰려있는 되게 독특하잖아. 앞에 영지들이겠지, 그지? 성하고 부속적인 영지겠지. 그런데 이 안에서 어떤 막 탐욕적이고 이 성의 영지소에 갖고 있는 영주의 탐욕은 안 보여. 나도 그 나폴리의 건물이 제일 좋았거든. 이 알랭 드 보통이 이걸 선정하면서 아주 멋진 글을 썼어. 남부의 지중해 햇빛들이 주는 그 강렬한 햇빛이 오래된 건물을 낱낱이 파고드는 거야. 이 속에 사는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는 대충 보지, 그지? 부자들은 아니지. 그렇다고 아주 빈곤할까? 그들의 삶이? 알랭 드 보통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존스는 남쪽의 강렬한 빛이 깎이고 바랜 치장 벽토 벽과 만나는 광경을 보여준다. 파이고 갈라진 모든 곳이 이 빛에 드러나면서 어부의 거칠고 투박한 손만큼이나 효과적으로 세월의 흐름을 일깨운다. 이 세월 동안 계절이 순환을 하면서 담요처럼 답답하게 도시를 덮던 여름의 더위는 격렬한 겨울 폭풍에 자리를 내어주었을 것이고, 이 폭풍은 영원처럼 느껴지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 멈칫거리는 봄의 햇빛에 자리를 양보했을 것이다. 존스의 돌과 치장 벽토는 자신이 점토나 석고, 지중해 산비탈의 얼근 자국에 있는 돌 조각들과 친족 관계임을 드러낸다. 혼란스러운 건물들은 이곳이 다양한 삶이 전개되는 도시라는 인상을 준다. 창문 너머마다 위대한 소설에 묘사된 삶에 못지않게 복잡한 삶, 정열, 권태, 장난, 절망이 뒤섞인 삶이 담겨 있을 것이다. 참 상상력이 참 대단한 것 같아. 벽에 닫혀있는 문, 열리지도 않은 문들 속에서 그 지역에 갖고 있는 산비탈의 얼긴 자국에 있는 돌조각과의 비교들이나 햇빛들이 그 오래된 낡은 남루한 그런 벽들 하나하나 파고들고 있으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상상하게 만들잖아, 되게. 절망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또 그 안에 희망도 있어. 왜냐하면 문을 열면 그 안에 자는 사람도 나오고 어떤 여인애도 나오고 움직임도 나오고 그냥 일상의 삶들이잖아. 권태도 있고 장난도 있고. 신미라고 하는 부분들의 얘기들이 모두 아름답다라는 말로만 단순하게 표현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은 가져. 미술이든 음악이든. 음악이 모두 다 아름답진 또 않잖아. 우리가 슬픔을 아름답다고 하나? 아름다운 슬픔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 물론. 슬픔이 아름답게 승화되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지만, 그래서 신미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좀 해. 생각의 여지가 좀 남잖아, 이제 이렇게 되면 공간상에서. 아름다움이라고 규결을 시켜버리면 예술의 기능이 되게 작아져 버려, 이렇게. 아름다움이라고는 초점적으로 약간 모여게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공간의 여지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놔야 돼.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생각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는 거, 어딜 향해 가잖아. 오늘 내가 잘 살았느냐 하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목표를 향해 갔느냐, 효율적으로 살았느냐, 낭비하지 않았느냐, 내가 오늘의 삶 통해서 뭔가 생산적인 걸 만들어내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성공에 맞도록 오늘 하루를 보냈느냐, 오늘의 루틴을 대로 실행을 했느냐, 뭐 이렇게 하고 살잖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삶이 정말 빡빡하잖아. 그러니까 그것 말고의 이렇게 삶의 여지지, 여지. 그런 눈을 좀 만드는 거지. 잘 살라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돈 많이 벌고 잘 살아.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살면서 다 잃어버리면 나는 그다지 그 삶이 그렇게 멋지게 살았다고 평가받기는 좀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도 해. 네, 낭만이라는 게 감정이기도 하지만 그걸 느끼는 감성이 있어야 되거든. 이게 낭만이라는 거를 느끼는 감성이 없으면 그게 낭만인지 아닌지는 전혀 모르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여전히 이 예술이라는 파트하고 연결되는 거지만, 내가 삶에 있어서의 여러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도 상황들이 나를 건드릴 때, 그것이 나한테 이렇게 왔을 때 반응해 줘야 되거든.
반응하는 신경이 없는 거지, 우리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낭만이라는 신경이 없을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이제 사람 자체가 그렇지는 않겠지. 사람의 본성들은 그걸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건데, 그게 뭐 물론 강한 사람, 좀 약한 사람은 있지만, 뭐 심지어 또 개발되는 것도 있는 거고, 예술 감각이라는 건 타고나기도 하지만 개발되는 부분도 있잖아. 근데 이제 이 신경들이 죽어 있는 게 지금 좀 문제라는 거지. 뭐 이렇게 보여줬을 때, 아이 뭐지, 그냥 통과, 패스 이렇게 하는 그것. 그렇기 때문에 낭만이라는 거를 알아차리기가 좀 어렵다는 거지. 막 굳이 막 짜내야 되는 상태가 되면 신경이 많이 둔화됐거나 신경이 기능을 잘 발휘 못하는 거니까 그런 감성을 좀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그랬을 때 살아가는 많은 모습들이 좀 달리 보이지 않느냐라는 거지.